툴DB에다가 홀더를 집어넣을 건데 그 홀더 위치에 거의 공구가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게 들어가요. 자, 보통은 이제 뭐 2D 수업할 때 했지만 이거하고 이것만 먼저 넣어볼게요. BT3040 홀더를 복사를 해서, 이미 아마 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복사를 해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쉐드 마스터캠 2024 밀링이잖아요. 우리 밀링 얘 툴즈에다가 들어가면 돼요. 툴즈. 우리가 첫날 제가 이제 동영상 그 셋업하는 동영상을 따로 메일 할 때 보내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포스트 넣는 거, OPS 넣는 거 들어가 있고 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툴즈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덮어쓰기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저장을 한 공구가 들어갈 거예요. 앞에 A를 쓴 거는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자,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모델 2번 열어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속 메뉴 쪽을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어차피 그거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브랜드도 했고, 우리가 투영도 고속에 있는 투영으로 하고 펜슬도 고속에 있는 펜슬로 설명을 할 거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고속 가공 메뉴 창을 들어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머신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와 주세요. 밀링에서 스타트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보기 좋게 아까 지난번에도 했듯이 바운딩 박스 하나 그리고 화면 좀 돌릴게요. 자, 레벨에서 2번에다가 이번에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우선 바운딩 박스를 좀 그리도록 할게요. 와이어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됐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내가 화면을 내가 좀 보이는 쪽으로 좀만 돌려놓을게요. 찍고요. 자, 다이나믹 이동. 자, 원점은 이게 돌아갔으면 이쪽이 원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찍고요. 두 번째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마우스 왼쪽으로 한 번 더 찍고요. 이거 놓고 180 대충 돌리고 180 해서 보이는 쪽으로 한 번 더 엔터 하고 V 보이는 쪽으로 좀 놓을게요. 색상 뽑기. 자, 시작하도록 하죠. 공통 설정 창. 자, 바운딩 박스도 넣을게요. 자, 실루엣 바운더리도 한번 만들게요. 3번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와이어프레임에 실루엣 바운더리를 해서 몸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그럼 평면상에 그냥 2D가 올라오겠죠? 이렇게만 한 번에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자 시작하죠. 자, 우선 황삭은 영역 황삭과 최적 황삭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최적 황삭은 볼륨밀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고, 볼륨밀 우리가 말하는 마스터킴에서 말하는 다이나믹이랑 동일한 거고, 영역밀은 우리는 기본적인 포켓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측에서부터 내측으로. 자, 가공 경로 창에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메뉴 창에서만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리고요. 자, 고속 가공은 이 메뉴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황삭, 최적 황삭과 영역 황삭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최적 황삭보다는 영역 황삭을 우선순위로 둬요. 자, 여기서 영역 황삭, 일반 포켓을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일반 포켓과 틀리게 2D에서 영역미라고 동일해요. 바깥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하향 절삭만을 해요. 하향 절삭만을 무조건 상향이 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대신에 하향 절삭을 하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공구 수명면에서 나를 전체 폭이 들어가는 구간이 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절삭을 하기 때문에 난삭제나 뭐 이런 쪽에서 공구 수명이 훨씬, 커터 수명이 훨씬 길어요. 예? 왜냐하면 안으로 흡입할 때 제일 더스나 316이나 304나 이런 걸 치면 양쪽 폭이 먹는 순간에 거의 팁이 망가져요. 예? 근데 얘는 무조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기 때문에 공구가 웬만하면 떠서 하향 절삭을 하기 때문에 생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수명면에서 월등할 겁니다. 영역 황삭을 한번 잡아줘. 그 대신 일반적인 2D 포켓보다 뜨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가공의 옵션이, 얘는 이제 도형 처음에 들어가면 가공 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황삭을 하겠다, 황삭 패스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영역 황삭과 다이나믹, 얘는 뭐 Z 깊이를 최대화하고 측면 절입량을 동일하게 해서 빨리 깊은 양을 측면으로 절입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영역 황삭을 먼저 사용을 하실 거예요. 영역 황삭. 자, 모델의 도형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쪽에다가 우리가 가공 페이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창이 우리가 제품을 선택을 하고, 왼쪽을 가지 말아야 되는 도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누누이 말씀하지만 바운더리로 제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다 거기다 잡겠죠. 근데 왼쪽에도 잡는데 이쪽에다가 클램프 종류는 이쪽에다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처음에 머신 1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추가를 해볼게요. 요소를 클릭을 하면 동일하게 모델링을 잡게 돼 있어요. 페이스를 찍어도 되고, 모델을 전체를 잡을 때는 여기 솔리드 바디를 찍으면 한 번만 찍어도 다 찍히겠죠? 그죠? 확인을 누르면 이게 13개의 요소가 들어갔어요. 13개가.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예전에 있던 틀패스와 틀리게 얘는 두 가지가 존재를, 우리가 가공료율을 플러스 0.1만 줄 수 있었는데 얘는 뭐예요? 바닥과 측면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황삭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0.5, 여기다가 바닥 따로 0.5. 이거 체크하면, 이건 24에 생겼는데 체크를 하면 동일하게 벽면 및 바닥이 동일한 깊이로 동일하게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체크만 하면, 벽면을 기준으로. 이거는 뭐 체크를 안 하나 마나 뭐 새로 생겼는데, 자, 만약에 내가 클램프가 있든 뭐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뭐 색으로 추가를 눌러서 뭐 클램프, 이거 뭐 112 그냥 넣을게요 하고, 요소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공은 해야 되는 도형으로 다 잡긴 했지만 내가 볼트 와샤가 될 수 있고 머리가 될 수 있고 따로따로 그때그때 뺐다 넣었다 하기 편하게 이렇게 따로 구분을 여러 개로 나눠서 질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가공요요도 따로 구분을 진 다음에 가공요요도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게 좀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선 가보고 경로 제어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공구 중심 영역이 있는데, 공구 중심 영역은 얘가 이 자동 윤곽이라고 하단에 있는 걸로 체크가 되기는 해요. 자, 바운딩 박스 사각형이라고 하면 내가 아까 잡았던 모델링 앞에 도형을 기준으로 얘가 알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바운더리를 쳐요. 자동으로. 예를 들어 얘가 아까 우리 자, 자동 실루엣, 그러니까 여기가 옵션이 사각형, 바운딩 박스 사각형이 있고 실루엣 윤곽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공 페이스를 찍었다면 내가 지금 이 외곽 테두리가 사각형이 들어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의 예제를 보면은 자동 윤곽 실루엣이라고 하면 내가 페이스를 다 잡았잖아. 그럼 요렇게 바운더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바운더리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근데 좀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보면 바운딩 박스 사각형 인식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원 형태 인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재를 뽑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운더리가 원 형태로 생성이 되느냐 사각 형태로 생성이 되느냐, 제일 사각의 끝단을 기준으로, 제일 원의 끝단을 기준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바운더리가 사각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설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안함으로 한 상태에서 체인을 걸어주면 돼요. 똑같죠? 걸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공작물 포함은 무엇이냐면, 이 공작물 포함은 자동일 경우에 내가 사각 바운더리를 하던 실루엣 바운더리를 하던 뭐를 할 때 내가 지금 이 도형에서 잡았던 가공 도형을 에다가 이 처음 가공 경로창에 이 상단에 공작물 설정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안 보이는데 우선 들어가 보고, 그 공작물 설정을 할 때도 모델을 한번 다시 잡아주거든요. 클램프하고 그거를 그 도형을 포함을 하겠느냐라고 체크를 하면 그게 포함이 된 바운더리가 나와요. 네? 앞에 공작물 우리 소재 집어넣는 창 있었잖아요. 그 윗단에 이 도형의 형태를 집어넣는 구간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걔를 포함해서 바운더리를 생성을 할 거냐, 그 도형까지 추가를 해서, 아니면 나는 이 도형만 지금 잡아있는 애만 자동 윤곽, 자동 실루엣을 잡을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선은 안함으로 우선 해볼게요. 안함. 자, 내측의 유지는 내경 포켓을 가공하듯이 안쪽에서 바운더리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 안쪽 내측에서 내측을 유지를 하면 안쪽에서 포켓 형태로 스타일로 절삭을 하게 되고, 내가 외측으로부터라고 진입을 하면 바깥쪽부터 진입을 해요. 예? 그래서 자, 우선은 기본은 외측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열려있는 데는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막혀있는 데를 만나면 내측으로 얘가 알아서 바뀌거든요. 포켓처럼 똑같이. 그래서 기본은 외측으로 진입을 한다. 한번 눌러보면 되는 거니까 외측으로 하고 자, 얘는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바운더리라는 거를 쳤을 때 치거나 실루엣 외측으로 작업을 했을 때 중심이냐 외측이냐 내측이냐가,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내 외측하고 숫자만 우리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 더한 값을 여기가 포기가 돼요. 내가 공구가 지금 안 들어가서 공구를 하나 먼저 넣어볼까요? 공구를 잠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불밀. 일부러 충돌이 나게 작은 걸로 놓을 거예요. 3회 1할짜리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홀더를 최대한 짧게 잡을 거예요. 충돌이 나도록 20mm. 아이고. 여기도 20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20, 20. 자, 여기서부터는 홀더로 들어갈 거고, 공구 형태도 제대로 다 그릴 거예요. 자, 끝내기. 자, 경로 제어창 다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공구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경로 제어에서 자, 중심이냐, 자 잠깐만요, 황삭이구나. 자, 중심이냐, 외측이냐, 내측이냐를 선택을 해요. 그럼 외측에다가 보면 공구 반경 포함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구의 지름 반경 거리 값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18로 했는데 아직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10mm를 옵셋을 하겠다. 아니면 얘를 빼고 나는 5만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내가 5mm를 옵셋을 했는지 얼마를 이렇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중심으로 가겠죠. 중심으로 갈 거예요. 최소 포켓 크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왜? 아까 말한 내가 말한 아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커터 중간에는 날이 없다고. 커터 중간에 날이 없기 때문에 이 반경에 이게 기둥이 그러니까 너무 좁은 구간을 공구가 이만큼인데 얘가 이 포켓을 들어가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를 거예요. 각도는 1도가 나오니까. 돌고 나면 미방이 아직 가공이 안 된 미방이 먼저 단단 말이에요.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나누기 위해서 보통 공구를 선택하는 거에 150% 정도 줘야 이 공구가 반경보다 넘어가게 돼서 가공이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 아예 공구를 안 건들고 넘어가게끔. 아예 그 평면을 그거보다 좁은 애는 아예 가공을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나오는 엔드밀로 마무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보통 공구 지름 비율 15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터를 쓴다라고 하면 엔드밀은 0으로 해도 상관없죠. 볼엔드밀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날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150%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근접 시작점이야 내가 시작하고 싶은 대략적인 위치가 있을 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고, 지금은 걸리지 않고요. 자, 공구 볼 했습니다. 자, 홀더 한번 가볼게요. 홀더는 내가 아까 집어넣은 홀더를 불러도 되고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수정을 해도 돼요. 내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내가 여기서 기본적인 홀더를 선택을 하고 바꿔도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해요. 기본 홀더에 들어가서 아니면 바꿔볼까요? 여기서 이게 비슷한 게 ER16 에서 편집을 하면 또 재미가 없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마우스 오른쪽 홀더 수정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 돼요. 하단, 윗단, 아랫단 다 추가를 하거나.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기본 홀더에서 너무 다 돼 있으니까 기본 홀더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기본 홀더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요. 홀더 수정. 새 홀더를 눌러도 되고 홀더 수정. 자, 내가 상단이 뭐 50에 25에 50이야. 근데 밑에를 또 늘려볼게요. 자, 추가를 해볼게요. 세그먼트 추가. 그럼 하단이, 자, 여기서 하단을 C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단 지름이 한 45에 상단 지름 50으로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50에 높이가 한 2mm 되고 여기가 48 정도 될 거야. 아니면 46 하면 C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홀더 이제 이렇게 28짜리를 만들게요. 홀더가 이제 SK10짜리가 홀더가 28파이고 ER16이 28파이 나와요. ER16이. 자, 그러면 세그먼트 추가. 그러면 내가 밑에 단을 그래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아니면 C를 한번 더 넣어도 되고 직각으로 상단 지름이 28파이고 하단 지름도 28파이야. 길이가 한 50짜리 되는 홀더야. 40mm 뭐 이 정도 되는 홀더야.
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지름이 40mm, 튀어나온 길이가 30 정도 돼.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공구 목록에서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불러드려요. 예를 들어, 우선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지만 목록 열기를 눌러보세요. 아까 우리가 파일 하나 집어넣었죠. 그죠? BT40, BT30. 그럼 BT40 A라고 돼 있는 BT40이 제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A BT40을 들어가 봐요. 이름이 써 있죠. ER16, ER20, ER30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놓고 보통 내가 밀 20짜리 밀링척에 20mm짜리 콜렛이 들어가는 밀링척하고 밀 32짜리 콜렛 밀링척 32짜리 32에 105짜리 뭐 이런 게 이렇게 20짜리 105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 밑에 보면 HSK가 있고 ER, SK, SK. 자, 우선은 저희가 ER16으로 가볼게요. ER16에 30mm.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은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써놓은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은 열과금 라인이고 여기 ER하고 밀링, 그죠? 일링량. 그다음에 여기 SX라고 돼, SK라고 돼 있는 게 XX라고 돼 있는 게 DSP에서 SX라고 나오고 보통 SK척이 SX 라인이에요. SK척. 외곽 홀더는 홀 외곽 사이즈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홀더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요. 충돌이.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은 단순 형태지만 당연히 홀다를 처음부터 밀린 커터 큰 거를 쓰면 되긴 하는데 좁은 구간을 가공을 하는데 처음부터 길게 뺀 엔드밀을 처음부터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하게 되면 떨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임량도 작고. 근데 우선은 홀다가 안 걸리는 선에서 황삭을 먼저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예? 홀다가 안 걸리는 선에서. 자, 이렇게 놓고 넘어가 보고 우선 이따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공작물. 자, 공작물은 빼주세요. 왜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빼주고 저장 한번 눌러주고 저장. 그럼 이거 계속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절삭 파라메타. 자, 절삭 형태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향해야죠. 무조건 하향하겠죠. 하향을 절삭을 할 겁니다. 열린 윤곽 방향은 열렸을 때는 한 방향으로 할 거냐 왕복으로,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는 이런, 아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얘는 왕복으로 까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지금. 왜냐면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현상이 아니면, 그죠? 좁혀 들어가는 현상이 아니면 얘가 빨려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 왕복으로 할 거냐, 뭐 그냥 다 하향으로 가겠습니다. 절삭순 최적화는 거기와 똑같고, 스텝다운은 1mm씩 절삭을 해볼게요. 절삭 추가는 이게 이제 워터라인에서 나올 건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황상에서 얘를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 완만한 구간에서 건너뛴 구간의 거리에다가 절삭을 한번 더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황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삭에서 워터라인에서 추가를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요건 건너뛰고 지름의 60%를 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똑같죠. 뭐가 틀리냐, 우리 2D 고속하고 똑같아요. 최대 60%인데 얘는 우리 포켓에서는 딱 정해진 숫자만 있죠. 얘와 얘의 간격이 딱 6mm면 6mm, 5mm면 5mm, 4mm면 4mm 딱 정해져 있는데, 얘는 최대와 최소값이 공구지름 대비 들어가요. 에? 최소 2.64부터 최대 4.8까지 알아서 얘가 패스의 간격을 줄여서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절삭이 없어요. 미절삭이.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고, 중요 깊이. 요거는 이따 교재 중요 깊이는 워터라인에 있는데,
잠시만요. 오토라인 쪽에 있습니다. 오토라인 어디 갔냐? 자,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영역 황삭에서 중요 깊이가 원래 안 들어 있었어요. 근데 24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24에서부터. 자, 절삭 파라미터의 중요 깊이는 내가 이걸 워터라인이라면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똑같 등고선에 있던 평면 부위만이라고 자동으로 체크를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등고선에서 했듯이 평면이 들어가는 구간을 이렇게 평면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예? 평면만. 중요 깊이, 평면 부위와 측벽을 포함해서 내가 할 때 Z값도 뚝뚝뚝 떨어지고 마지막에 바닥에 직각인 0인 부부에 도달을 했을 때 평면을 만났을 때 무조건 툴패스를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평면 부위 포함. 수동은 내가 클릭을 해서 그 부위에 황삭 요율을 따로 남기고 거기서부터만 다시 연산을 하고 싶을 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삭이니까 황삭이니까 우선은 건너뛰도록 하게요. 여기는 우선 필요할 부위의 평면을 포함해서 두 가지밖에 없네요. 평면 부위에 다시 한번 연산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원래 그냥 갈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빼놓을게요. 왜냐면 첫 번째 패스 때는 많아지면 평면 부위만 찍으면 또 에어컷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형태는 에어컷이 있을 만한 뭐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형태라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자, 스텝 샬로우. 여기서 스텝 샬로우에서 깊이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깊이를 최대 최소 깊이.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를, 얘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활성화를 하고요.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세요. 자, 공작물 자동 깊이 결정이라고 하면 내가 소재를 잡았잖아요. 소재를 처음에 자동 깊이 결정이라고 하면은 소재를 잡은 거를 기준으로 모델 도형이 들어갔으니까 모델 도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를 준 것과 거의 비슷해요. 예? 최대 최소값이 우리 모델 도형을 잡았던 최소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이걸 빼게 되면 자, 0부터 자, 공작물 포함도 마찬가지 얘랑 같이 들어가면 아까 그 도형에 잡은 모델과 앞에 공작물에 들어가는 도형 두 개의 합한 Z값과 상대값이 위에가 결정이 돼요. 위아래 합한 값으로. 이제 우리 지금은 무시하고 잠깐만 잘못 눌렀어. 들어가서 자, Z값을 넣어볼게요. 체크 공작물 빼고 자, 최소 0부터 Z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아니면 여기 한계 인식을 누르면 지금 한계 인식을 모델이 잡혀있는 값이 나와요. 자, 한계 인식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모델링 도형에 들어있는 최대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 Z 여기까지 가공을 해볼게요. 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 볼게요. 링크 파라메타. 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면 더 많이 있는데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면 자, 안전 높이. 얘는 이제 딱 두 가지 안전 높이만 우선 들어. 안전 높이를 10이나 뭐 5나 뭐 상관없어요. 절대값으로 처음과 시작에만 존재해요. 처음과 시작 아니면 떠서 이송을 해야 될 경우에 완전히 떠서 이송해야 될 경우에만 들어가요. 그럼 절대값으로 10mm를 넣으셔도 돼요. 10mm 정도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절대값으로, 증부는 모델 기준으로. 증부 누르면 어떻게 돼요? 모델링을 잡고 있는 최고점 기준으로 10을 더해서 넘어가는 거잖아.
모델링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10을 더해서 절대값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류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공일로 출력이 나가요. 예, 급속 이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계마다 x, y 축의 최대 이생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까지 도달을 하려면 지공은 어떻게 도착을 해요? 이렇게 도착하죠. 지공, 기계의 최대 이송 속도로 이 포인트를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지공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지공일로 x, y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지공으로 갈 때는 내가 y축이나 x축의 이송 속도가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틀리게 되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없는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지공일로 빼게 되면, 지공일로 빼고 출력이 나가게 이송 속도를 다 지공일로 제어를 하게 되면 내가 제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하는 구간에 대한 제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공일로 출력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최소 수직 복귀와 전체 수직 복귀와 최소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최소 수직 복귀 거리는 이게 증분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보면 교재 증분으로 가면, 아이고, 319페이지 319 31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최소 수직 복귀라고 체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 갔냐? 자,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자, 여기 보면 최소 수직 복귀라고 넣으면 300이지,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까지 넘어갈 때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그 파트 클리어런스 여유값을 준 만큼 떠서 이송을 해. 증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절삭을 하고 다음 계단이 제품이 있으면 까고 여기 넘어갔다가 여기 이 파트 클리어런스 넘어갔다가 가공하고 뜰 때는 여기서 동일하게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넘어가서 모델을 인식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의 높이가 증분이 된다요. 그죠? 증분이 된다. 그래서 증분이고, 이 전체 수직 복귀는 그냥 우리가 절대값으로 넣었던 안전 높이까지 무조건 떠서 넘어간다. 무조건 떠서 넘어간다. 최소 거리는 이런 식이에요. 제품의 형태의 파트 클리어런스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걸 얘기를. 피할 때 지공일로 Z가 이 제품을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 제품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사이로 막 피해 다녀요. 예? 위험하니까 조금 내 눈으로 봤을 때 안정감과 내가 그 심장이 강하지 않으니까 보통 최소 수직 복귀 정도만 가요. 그러니까 파트 클리어런스보다 다음 구간으로 넣을 때 절삭한 기관에서 3mm씩만 떠서 이송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최소 수직 복귀를 메인으로 잡아요. 최소 수직 복귀를. 파트 여유는 아까 말한 대로 공작물에서 내가 떠가거나 이 측벽으로 떠갈 때 여기에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mm 정도 떠서 움직이겠다. 원호 조절 반경을 키면 우리가 원호 조절 반경까지는 킬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직 여기고요. 원호 조절 반경을 키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할 때 요 링크 요거를 R을 추가를 해요. 요 R을. 예? 근데 이거는 굳이 의미는 없어요. 굳이 의미는 없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송 속도로 출력을 해줄 거냐
절대. 자, 여기서 보통 이송 속도로 하고 만을 넣어주세요. 만을. 자, 만을 넣어주면, 자, 만을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G코드로 G0으로 나가야 될 애들이 처음과 끝만 빼고는 이송 G0 1로 만으로 출력이 나가게 돼요. G0 1로. 자,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이드나인 컨트롤러는 옛날부터 증분으로 황삭이나 코어 정삭 탈 때 증분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요? 왜요? 하이드나인은 G0이 없어요. Fmax야. 피드가 최고치라는 지령이에요. 그죠? 하이드나인 컨트롤러에서는 G0이라는 지령이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전부터 하이드라인 컨트롤러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증분으로들 많이들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판학에서는 G0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를 G01로 출력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갔어요. 선형태 복귀 값은 여러분들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0일 때는 절삭을 하고 뜨는 값이 원래 이 파트 클리어런스 파트 여유값만 가지고 건너뛰던 게 여기다가 직선 형태로 더 추가를 주는 거잖아요. 추가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고, 원호 반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R20을 넣는다고 이렇게 넣는데 그 움직이는 거에 크게 관여를 하실 필요 없고요. 시작을 해보죠. 자, 이거는 요 링크 황삭에 있는 링크는 워터라인에서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황삭이니까. 자, 수평으로 90도 반경으로 제가 지금 커터를 6파였습니다. 6을 넣어볼게요. 반경 6. 자, 그럼 얘 또 이거 그거죠. 똑같아요. 2D에서 워터라인하고 똑같죠. 내가 90도의 원을 그리면서 절삭을 하겠다잖아요. 나올 때도. 그럼 나갈 때도 보조진입은 필요 없고 보조진입 빼세요. 왜 켜져 있지? 보조진입 링크 깨고, 요거를 체크를 되면 동일하게 나갈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입할 때 이렇게 했으면 나갈 때도 원 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공구 유지 범위 거리값으로 뭐 30mm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대로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똑같죠. 공구 유지, 우리가 틈새가 벌어져 있는 구간을 이어줄 거냐 떠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스트리밍 최소화는 보통 0.5만, 이게 스트리밍 최소화는 우선 졌다. 이따가 레스터 할 때 내가 보여드릴게요. 레스터의 설명에 있습니다. 스트리밍 최소화. 자, 절삭 파라메타 창 먼저 다시. 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 우선순위는 헬릭스예요. 헬릭스와 뭐 램프 프로파일, 외곽 형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헬릭스는 아시잖아요. 그냥 원 그리면서 Z가 내려가는 거고, 프로파일 램프는 내가 포켓이 삼각 이렇게 남아있어. 그럼 이 포켓의 외곽, 이 공구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공구가 못 들어가니까 공구의 이 포켓의 외곽을 따라 Z가 절삭되면서 형태를 깎는 게 램프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헬렉스가 됩니다. 헬렉스. 안 들어가면 말고요. 안 들어가면 말고. 그래서 공구 반경에, 이거는 공구 반경을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공구 반경 내가 지금 지금 18파에 들어가니까 2.7이 들어간 거예요. 우선 넣어볼게요. Z 시작할 때 램프, 그 다음에 Z 진입각도 2도로 돼 있죠. 우선 가보죠. 마찬가지로 얘도 G02, G03으로 출력이 나갈 수가 있어요. 거르기. 그죠? 왜냐면 얘도 황삭이니까 Z가 먼저 떨어지고 X가 움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고요. 자, 우선 툴패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 다운 8mm 확인 한번 볼게요. 확인. 자, 여기서부터는 코어를, 다중 코어를 사용을 해요. 내가 연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전엔 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다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툴패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홀다는 여기 볼게. 홀다 이렇게 홀다. 자, 이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 똑같이 우리가 포켓에서 제가 단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처음 바운더리를 잡으면, 그죠? 그게 소재가 된다. 얘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원래를 알고 싶으면 원래 내용을, 여기가 이 R까지 형상 부위를 큰 커터로 잡았다 그러면, 지금 우측면에서 큰 커터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따가 해볼 텐데, 큰 커터로 잡았다 그러면 커터가 이만한 애야. 그럼 여기가 가공이 안 되고 이만큼이 남는 거죠. 바운더리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나오면 되는데, 우선은 홀더 체크 먼저 한번 가보자고요. 홀더 체크 먼저. 자, 우선은 영역 황삭에서 홀더를 내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게 충돌 나나 안 나나 볼까요? 모의광부터 보고요. 아, 재료가 잘못 잡혔네. 다시 재료를 좀 넣어볼게요. 여기서 공작물 설정. 여기서 네, 우선 끌게요. 나오고요. 자, 공작물 설정 창에 들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 사각 형태로 모델을 선택을 해서 사각 형태로 재료를 뽑을게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확인. 자, 이 상태로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면 알겠죠. 근데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우선은 한번 시뮬레이터를 볼게요. 안 나버리네요. 안 나죠? 내가 너무 급격하게 그렸나봐요. 자, 안 나네. 자, 그러면 일부러 충돌이 나게 바꿔볼게요. 여기서 파라메타에서 홀더부터 굵직한 애로 밀 20짜리로 해볼게요. 밀 32에 길이가 21mm까지 해서 22mm 해서 바꿔볼게요. 자, 하고 적용을 한번 누르고요. 자, 이게 무조건 공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안 들어가지네. 체크가 안 되네요. 우선은 연산 중이구나 지금. 자, 나갈게요. 지금 연산 적용을 누른 순간 지금 연산 중이에요. 나갈게요.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자, 시뮬레이터를 보더라도 충돌이 되고 홀더 검사를 해도 충돌이 날 거예요. 볼게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 이게 닿겠죠? 먹죠? 빨갛게 충돌이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충돌이 납니다. 그죠? 자, 충돌을 처음에 홀더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홀더 검사. 내가 이 홀더를 어디까지 나와야, 어디까지 해야 충돌이 안 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홀더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더 검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홀더 검사. 자, 홀더 검사를 누르면, 자, 공구를 수정을 할 건데 대충 보는 거예요. 22mm가 빠져 있고, 지금 조도 공차를 0.05로 고쳐주세요. 100분의 5. 아, 너무 많다. 한 0.25로 잡을게요. 0.25에 홀더 생크 여유가 0.5,
바닥 공구 생크 여유가 0.5, 홀더에서 0.5 떨어지고 공구에서 0.5 떨어질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나 테스트 실행을 딱 누르면, 이 테스트 실행을 눌러보세요. 풀패스가 너무 많아. 이거 많기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구 투영거리에 얼마를 빼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황삭부터 툴패스를 너무 짧게 LS 잡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얘가 지금 연산을 하니까 조금 걸리는 거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겁니다. 원래 이제 워터라인 정삭에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황삭을 갖다가 잡아서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 부위는 안전한 동작이고, 이 빨간색 부위는 이 홀다가 다 가지고 충돌이 나는 구간을 표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 51.316이 빠지면 충돌이 안 난다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V를 눌러버리면, V를 누르고 수정한 상태에서 V를 누르면 공구가 수정이 돼서 들어가요. 예? V를 누르면 공구가 수정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러면 공구가 파라메타에 들어가 보면 공구, 아이고 홀더에 가야겠구나. 안 들어갔네. 들어갔을 텐데 아까 안 들어갔네요. 아까 수정을 누르면 이 홀더 길이가 좀 짧아서 공구 길이가 짧게 잡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수정을 누르면 그 값만큼 적용을 누르면 수정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얘기하자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그럼 51mm를 빼는 게 아니라 얘를 25로 고쳐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자, 일부러 25를 빼도 충돌 나는 거 알아요. 그죠? 충돌 나요. 여기서 충돌 체크를 체크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생크, 이 외곽 공구의 생크 여유 0.5, 홀더 간섭 여유 0.5를 남기고, 그 다음에 생크 하단의 여유를 0.5를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생크와 요 바닥 측벽에 대해서 0.5를 남기고, V를 눌러볼까요? 간섭 부위 회피해서 잘라버리겠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V. 자, 그럼 뭐라고 나와요? 자, 간섭 체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충돌이 되는지 여기는 확인하고, 재료가 다 툴패스가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온 상태다라고 얘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어떻게 툴패스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다 열심히 다 나왔죠? 다 나왔네. 여기서 툴패스를 딱 보면 충돌이 나는 만큼 이렇게 빠진 거예요. 충돌이 나는 만큼.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모의 가공을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홀다가 닿는 구간만큼만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홀다가 0.5가 떨어진 구간만큼에서 황삭을 먼저 치고 얘를 잡고 다시 중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게 뺄 필요 없이, 홀다가 원래 일부러 충돌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한 18파이짜리에다가 짧게 물리고 황삭 싹 걷어내면 대충 모양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말 못 들어가는 구간만 기름고로 잡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